컨센서스 얼마냐고요? CPI 컨센서스. 지금 일단 헤드라인으로는 5.0이고 근데 보니까 저도 그 4.9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IB들이 한 4개, 3개, 4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5.1 예상하고 있는 IB들도 한 3개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다수의 IB들이 지금 5.0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난달에 5.0이었었죠. 이번 달에 5.0으로 아마 고정되거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올지는 잠시 후에 9시 반에 지켜보도록 하죠. 자, 조경상 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뉴스부터 한번 볼까요? 뭐부터 볼까요? 뭐 최근에 이제 시장 흐름을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면 네. 부채 한도 협상 난항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번 주 오늘이죠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요것 때문에 월요일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틀 동안 거래일 동안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었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고용 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시장이 조금 불안정한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은행 위기 이슈 관련해서 공매도 관련해 가지고 시장 변동성이 좀 키웠던 부분들 뭐가 많아요. 이렇게 그쵸? 보면은 좋은 뉴스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심리적으로도 봤을 때는 좀 약간 두려움이 더 많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기에 대해서 자신감도 좀 적었었는데 사실 지난 기간 동안 좀 있었던 연준 FOMC 위원들의 발언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경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좋게 보고 있다라는 부분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많이 다뤄드렸을 거예요. 네. 워낙 저한테도 이제 연락 오시는 고객님들 중에서도 네네. 미국 디폴트 나는 거 아니냐, 뭐 심한 경우에 미국이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 같으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2011년도에 네.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하면서 주가가 급락해버리고 시장이 상당히 위축됐던 적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아시아라든지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화학, 정유주를 대표로 해서 시장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다가 그게 차화정이죠. 예, 그 유명한 차화정. 차화정. 예, 그리고 나서 미국 신용등급 강등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이 한번 냉각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좀 순조롭게 근데 결론적으로는 네. 부채 한도 협상이 순조롭지 않은 경우에 사실 이제 내년에 대선도 있잖아요. 사례적으로 보면은 이 협상을 좀 어렵게 난항으로 이끌어간 정당이 조금 불리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CME에 들어가서 보니까 최근에 오늘이었나요?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분석이 조금 이제 써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공화당 같은 경우에 하원을 장악했지만 좀 되게 표차가 얼마 안 나거나 근소하게 된 의원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미국은 우리나라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처럼 네. 딱딱 임기가 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번갈아 가면서 계속 그렇죠. 중간 선거 방식으로 네네. 가다 보니까 뭐 대선뿐만 아니라 중간 선거까지 고려를 하면 이런 부분들의 어떤 문제가 되게끔 원인 그러니까 정당이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데 너 때문이야라고 하게 되면 불리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제 마무리를 짓는 경향이 좀 강할 것이고 그런 흐름으로 갈 거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번 부채한도 협상을 바라보면서 투자자분들 가운데 진짜 미국이 망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고. 디폴트에 가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그래요? 있어요? 예. 근데 저는 그럼 웬만큼 좀 투자해보고 그리고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을 몇 년 동안 지켜봐 오신 분들이라면 그런 걱정보다는 그러면 그 부채한도 협상이 안 되는 이 난항 기간 동안 주가가 떨어지냐 마냐 이 부분이 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더 궁금할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디폴트라는 걸 생각을 두고서 시장이 하락한 네네. 거니까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거죠. 어. 근데 결론적으로는 해결된다고는 하지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있죠. 그러면 왜 시장이 움직이냐?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질문 하실 것 같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너무 뻔하죠, 제가. 고민을 해본 게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원칙을 세워놓는 게 네. 나는 장기적인 부분들을 보고 투자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런 리스크들은 나는 관여하지 않고 투자를 할 거야. 모든 투자자들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쵸.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부채한도 협상 이슈로 인해서 보면 채권 금리들도 변동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주식시장에서도 변동성을 가져갈 수 있고, 그럼 이걸 기회로 여겨서 투자를 하는 트레이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이슈가 있으면 시장의 변동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제 이제 회동을 했었는데 결국은 아무 성과 없이 끝났잖아요. 네.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서?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메카시 하원 의장이 말한 거는 네네. 백악관은 삭감, 그 예산 삭감을 에 대한 부분은 얘기를 안 하고 네. 부채 한도를 증액만 해달라고 한다. 이런 인터뷰 내용까지 네네. 나올 정도였기 때문에 서로 수평선을 걸었던 시간이었고 이제 내일인 거죠. 미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또는 저녁에 한 번 더 미팅이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데 여기서는 어떤 접점이 좀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 어쨌거나 협상은 될 거다라는 네.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2011년도 얘기를 좀 잠깐 드렸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서 해결을 했었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 서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산 통제를 하는 부분까지 네네. 이제 협의를 보고서 네. 이제 넘어갔었던 네. 적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뭔가 합의점을 찾기는 해야 될 겁니다. 서로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다 보면 여론에서 봤을 때 네네. 유리한 입장은 없기 때문에 아. 근데 어쨌거나 해결하고 갈 만한 부분이다.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쪽 좀 기민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네. 사실 투자를 하는 기간에 있어서 그렇게 영향을 줄 만한 이슈는 그런 이슈는 아닐 것 아니다. 같습니다. 근데 그 문득 든 생각이 이게 바이든 대통령한테 예산을 깎아라라고 하는 게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칩스 법안 해서 이게 지원금 주는 거잖아요. 네. 일단 이거 뭐 이게 합의 안 돼 갖고 시장 흔들려 갖고 시장 빠지면 그것도 우리한테 손해. 만약에 합의한다고 그럼 예산 삭감한다고 그러면 뭐 뭔가 지원금을 덜 준다는 건데 덜 주니까 그것도 우리한테 손해. 약간 뭐로 보나 우리한테 좀 손해일 것 같은 이 기분은 뭐죠? 가장 많이 건드린 거 이슈화가 많이 되는 거는 IRA이기는 네. 하지만 사실 작년에 제가 이제 3% 나오면서 정부 지출 관련해 가지고 네네. 막 얘기하면서 지출이 제일 많은 분야는 사실 보건의료 분야거든요. 아, 네. 아마 그런데 이제 이게 오바마 행정부 때도 그랬고 네. 그 다음에 이번 바이든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어쨌거나 그 미국의 민주당이 이제 행정부 여당이 됐을 때는 이 보건의료나 복지 분야나 이쪽 지출이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양보를 하기 싫어하는 입장이 워낙 강하죠. 사실 좀 그 부분에 조금 그 부분이라도 좀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해보는데 그건 뭐 제가 그 결정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네, 저는 사실 IRA나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떤 당연히 네. 공화당이라고 하면 스폰서가 어딘지가 딱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말은 그렇게 하겠지만 사실 제일 바라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 복지와 관련된 부분 지출이 가장 크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좀 줄여라라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채한도 협상 이슈 한번 살펴봤고 이어서 이제 잠시 후에 14분 후에 CPI가 발표될 텐데 소비자 물가 지수는 사실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고 연준은 어떻게 움직일 것 같으세요? 전 우선은 그걸 보는 것보다 우리가 네. 아까 뭐 4.9냐, 5.1이냐, 5.0이냐 네네. 했지만 그 지난달부터 네. 코어 CPI가 아까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즉 쉽게 말씀드리면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의 물가지수 있잖아요. 네. 얘네가 이미 수치가 더 높아졌어요. 5.6이 나왔죠. 네, 그렇죠. 역전이 됐죠 이제. 뭐 헤드라인은 5.0인데 코어는 5.5 이렇게 네네. 되니까 숫자가 이미 역전이 된 상황이고 그랬죠. 이번 달 예상치도 역전된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수치가 높은 쪽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코어에 네. 네. 헤드라인이 올라갔다 하더라 지난달보다 올라갔다 그런데 그 작년에 이제 4, 5, 6, 7 뭐 이때까지 쭉 보시면 유가가 계속 올라갔었어요. 네네.
지금 뭐 이제 3월보다 4월에 유가가 올라갔으니까라고 놓고 보면 연간 단위로 보면은 마이너스 값을 계속 유지해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전 이쪽은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 아. 이 결국에는 이 서비스 물가가 어떻게 통제가 되느냐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 거고 네네. 그 결과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근원 CPI,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을 봐야 되는데요. 뭐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임금하고 네. 그다음에 주거와 관련된 비용 이런 부분들 봐야 되는데 지난달에 PC를 좀 보면은 주거와 관련된 지출이 좀 줄은 부분이 확인이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번 달에 그러면 이 주거와 관련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조금 내려가 주고 임금은 쉽게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상쇄라도 좀 해주면 네네. 이번 달은 좀 선방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이제 간밤에 그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좀 의미 있는 발언을 했는데 네. 지난주 고용 보고서 있었죠. 네. 고용이 늘었다고 다들 우려했잖아요. 근데 임금이 안 늘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고용 수치도 이따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여기서 윌리엄스 총재가 어떤 말을 했냐면 현재 고용이 수요 둔화를 동반하고 나타나는 견조한 상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고용? 그럼 결국에 나중에 고용은 식어갈 수도 있다라는 네네. 걸 굉장히 어렵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표로 이따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그 전날에 ADP 비농업 고용 나왔잖아요. 네네. 그 수치도 되게 세게 나왔죠. 네. 근데 그 분석한 게 뒤에 또 같이 잇따라서 나오거든요. 네네. 링크 타고 들어가면 거기에 나와 있던 게 뭐였냐면 사이드 잡을 포기하고 네. 이제 한 개의 잡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결국에 그러면 고용이 균형을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네. 본다라고 써 있었어요. 네. 좀 그쪽에서 생각을 좀 많이 얻었는데 이번에 고용 보고서도 보면은 비정규직의 해고는 늘어났습니다. 네. 다만 그냥 고용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임시직이 줄은 거니까 네네. 파타임이 줄은 거니까 정규직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그래서 고용도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조금 이제 잡혀가는 걸 우리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제가 저 지난주에 앞으로는 동결하지 않겠냐 금리를 네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FOMC 끝나고 나서 그런 신호를 느끼셨죠, 파월. 그렇죠. 인터뷰에서. 네네. 네. 그랬죠. 네. 그래서 요걸 조금 제가 자료를 만들어 갖고 왔는데 지난주에 이제 연준 위원들이 말한 것들을 좀 취합을 해봤는데요. 파월 의장의 FOMC 끝나고 나서 기준금리 그리고 타이트한 신용 여건 및 양적 긴축을 고려하면 중립금리 수준에 멀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기준금리 높고 그리고 은행 위기 이후에 나왔죠. 그 슬루스라고 해서 네. 은행 고위 대출 담당자 설문조사 그랬죠. 결과가 나왔는데 대출 여건 세질 거다. 신용 해주는 여건 다 세질 거고 수요도 줄고 있다. 쉽게 말해 대출도 안 해줄 거고 대출 받는 사람도 없다. 대출 받는 사람 줄어들었다. 네, 이렇게 네. 설명했잖아요. 신용 여건이 타이트해졌고 그리고 현재 양적 긴축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들을 고려하면 지금 우리 기준금리보다 높은 금리 수준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지켜봐도 되지 않겠냐. 이제는 웬만한 지표 아니면 이런 의미고요. 네. 심지어 제임스 블라드까지도 이제는 기준금리가 충분히 제한적인 영역에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멘트를 좀 흘려줬어요. 그리고 이분은 오스틴 골스비 시카고 연 총재인데요. 이분은 그 슬루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얘기한 거예요. 네네. 이분이 신용 긴축이 시작되었다고 나는 느끼고 있고 이것이 연준을 위해 얼마나 대신 일하고 있는지 이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다려봐야 된다. 간접적으로는 금리 인상 효과 이제 가져올 거야라는 의미인 건데요. 그럼 당분간 예상을 상회하는 지표가 계속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하면요. 금리는 동결을 좀 지속할 거고요. 결국엔 현재 수준에서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관찰한 다음에 네네. 그게 바로 데이터에 의존하겠다라는 뜻인 것 같고 네. 그리고 나서 조치를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지표나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하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통화 정책 면에서 보면은 언제 금리를 내릴까라는 부분이 오히려 조금 더 시장을 기다리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 존 윌리엄스 총재 같은 경우에도 간밤에 동결 기대하지 말아라. 아니, 인하 기대하지 마라. 네. 이렇게 아예 못을 바꿔놨잖아요. 네네. 그 지난주에 그 이제 티미라우스 기사 얘기하면서 이제 네네. 약간 나왔었는데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한 1년 동안 금리를 동결해서 유지를 했었어요. 그랬죠. 그 사례가 있죠. 그러면은 과거 사례에 의존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1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다만 데이터가 조금만 더 유리해진다면은 실질 금리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네네. 인하하는 시기는 좀 당겨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아니면 반대인 경우라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 네네. 이렇게 좀 가늠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작년에 시장을 상당히 괴롭혔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좀 자유롭지 않을까 이게 제가 이제 연준이 당분간 이제 통화 정책에 우리가 좀 둔감해져도 된다라고 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고용 보고서 얘기를 좀 네네. 드릴게요. 네. 자료를 좀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레퍼런스가 안 나왔네요. 이게 그 구인이직 보고서하고요. 고용 보고서 두 개를 섞어서 뽑은 거고요. 여기는 월별 비농업 고용 건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5개월치를 뽑았는데 평균이고요. 네. 그다음에 장기 실업자 수 평균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비율인데 이거 뭐냐면 실업자 하고요. 구인이직 보고서상 일자리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한 사람당 몇 개의 일자리가 있는 건지 비율을 계산한 건데 우선 비농업 고용은요 5개월 평균이 28만 6천 건이었고 4월이 25만 3천이었고요. 그 이 고용 보고서 상에 들어가서 보면 6개월 평균이 29만 건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평균을 이제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들어가서 보더라도 평균 6개월 평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즉 평균을 넘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내려가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아하. 장기 실업자 수도 보시면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요. 네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고용이 여전히 견조하긴 한데 일단 방향은 나오지 않았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실업자 한 명당 일자리 수 비율을 보면은 작년 12월이 2.0이었고 점점 내려가고 있어서 이게 바로 이제 균형을 찾아간다라는 네네. 의미. 이렇게 보면은 고용이 약간은 균형을 찾아가야 그에 따르는 임금이 둔화될 수 그렇죠. 있는 거니까 네. 이런 측면들에서 봤을 때 이제 서비스 물가도 좀 잡혀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아하.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매달 나오는 숫자를 바라보다 보니까 이 숫자 0.1% 포인트 하나에도 굉장히 민감해지거든요. 실제로 그 순간적으로는 시장이 거기에 들쭉날쭉하기도 네. 하니까.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만 더 길게 놓고 이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 그 방향은 우리도 보고 있고 월가의 그 수많은 투자자들도 바라보고 있을 테니까 방향이 올바르게 가고 있다는 것만 확인되면 네. 사실 그렇게 우리가 크게 놀랄 건 아니네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FOMC 위원들이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말이 나온 게 그거 되게 좋은 거네, 그거. 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용과 그러면 그 물가를 우리가 계속 보는 이유는 금리 때문인 거잖아요. 네, 통화 근데, 정책이 어떻게 네, 통화 정책 될지. 어떻게 되는지. 그럼 이번에 물가가 좀 안 좋게 나오더라도 사실 동결의 가능성이 좀 더 계속 있다고 시장에서 믿게 되면 네.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통화 정책에 의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보다는 어저께 이상원 선임이 나와서 네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제 경기 또는 기업의 실적, 성장성, 그러니까 주식이나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있는 투자자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쪽에 포커스가 더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금리라는 변수가 이제 점차 상수화되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오르내림에 따라서 시장이 같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런 게 아니라 네. 금리는 이제 거의 상수화가 됐으니까 그 고금리 상에서 그러면 실적이 좀 빨리 늘어나는 맞습니다. 기업들을 찾아가는 과정. 그 상황에서 이제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네네. 부분이고요. 그쵸. 그다음에 경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그러면 경기가 좋든 안 좋든 네네.
결론적으로 하나 모이는 건 성장성. 그렇죠. 얼마나 성장하고 있느냐, 네.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 동력들이 있느냐, 뭐 어떤 부분에서 성장하는 부분들을 읽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인데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건 제가 지난번에 실적 발표 나갔을 때 네. 한번 얘기를 드렸었고 지난주에 애플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좋은 돌파구를 하나 좀 발견한 것 같고 성장성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성장성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모여들고 계세요. 잠시 후에 한 3분 있다가 CPI 발표되면 제가 바로 그 브리핑을 해드릴 거고 저희 조경상 팀장님은 그 브리핑에 대해서 이번 물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까지 코멘트를 해주실 거니까 준비하고 계시죠? 네. 미리 말씀은 안 드렸어요. 저희가 준비는 하고 계실 것 같아서 네. 미리 말씀 안 드렸는데 자 그럼 그 저희가 막간 한 1, 2분을 이용해서 종목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어느 거 하나 해볼까? 한 2분 정도 있으니까. 시간이 짧게 하면은 이제 지난주에 애플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네. 이제 그 디바이스의 매출은 한 23% 정도 감소했더라고요. 네네. 근데 재밌는 걸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애플이 인도에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면 없던 시장 하나를 돌파하는 거죠. 네. 지금 인도에서 애플 아이폰의 점유율은 6%인데요. 거의 꼴찌인 거예요. 삼성전자가 한 23% 정도 되고 인도 시장에서요? 네. 네. 삼성전자는 진작에 들어가서 거기서 생산을 했었기 때문에 네. 몇 년 전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네. 시장 점유율을 스테이블하게 가져갔고 이번에 애플이 인도로 공장을 만든 게 사실 중국하고 공급망 문제도 있었는데 간 김에 이제 진출하는 것 같은데 애플이 두 가지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고가 시장하고요. 고가 시장은 이미 점유율이 60%고요. 인도 내에서 고가 시장. 예. 네네. 리퍼비시 폰을 많이 뿌릴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고폰. 네네. 그러면 교체할 때 네. 아이폰으로. 리퍼폰을. 예. 이게 중국 진출할 때도 그랬었거든요. 그랬었어요? 네. 오. 중고폰. 네. 우리 중고폰 이렇게 가게 갖다 주면 네네. 중국 갔었죠 그때 당시에. 이거 제가 쓰고 있는 거 이거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뭐죠? 보상 판매. 네. 보상 판매 맡기면 이 폰이 이제 인도나 중국과 외국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었다고 에이스 센터에서 옛날에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통해서 그러면은 좀 확고한 어떤 지지 기반 충성도 높은 고객을 확보함으로써 네. 나중에 새로운 아이폰 교체할 때 이제 더 비싼 걸로 그쵸.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체할 수 있게끔 그 전략을 가져가는 식으로 분석한 리포트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그렇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주가는 올라갈 수 있었던 이제 것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테슬라도 지금 판매하는 국가를 상당히 많이 늘리고 있잖아요. 네네. 비슷한 전략이라고는 할 수 있죠. 어, 전반적으로 수요가 둔화되면 시장을 넓히자. 네네. 그러니까 애플한테 인도는 그런 시장인 거고. 그래서 결국엔 성장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찬 줄 알았는데, 네. 진짜 거의 다 찬 줄 알았는데 아직도 시장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참 좋은 자본 시장인 것 같아요. 지금 CPI가 나올 거라. CPI가 곧 나올 거라 지금 29분입니다. 한 30초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자, 30초 남은 기간 동안 제가 그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그림은 뭐냐면 지난달에 나왔던 CPI 그 결과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30초. 지금 나왔네요. 이거는 지난달입니다. 말씀드리지만 3월이에요. 그래서 3월달 수치를 보면은 MOM 기준으로 0.1% 올랐던 게 지난달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게 지난달 수치고요. 4.9 나왔습니다. 헤드라인. 4.9 나왔어요? 제가 지금 바로 그러면 코어는 5.5 나왔습니다. 동일하게 예측만큼. 자, 좋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세로 고침을 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바로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LS 들어가지. 네. 지금 전 세계 분들이 다 같이 접속하고 있어요. 자, 나왔습니다. 아직 다시 한번 세로 고침을 눌러볼게요. 아직 난리 났네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자, 나왔습니다.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일단 CPI 그 MOM, 그러니까 전월 대비 먼저 보여드릴게요. 전월 대비 MOM 기준으로 0.4% 증가했기 때문에 사실 이건 시장 예상치가 0.4% 증가였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치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왔고 바로 밑에 보이는 여러분들 그 헤드라인 넘버 5%의 시장 예상치였던 게 4.9%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헤드라인 넘버는 일단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림을 보자면 MOM 기준으로 CPI 헤드라인 넘버가 지금 0.4% 증가한 게 보이죠.
지난달까지만 해도 0.5, 0.4, 0.1로 이렇게 쭉 감소하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0.4로 소폭 늘어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앞서 조경상 팀장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근원 CPI가 이번엔 더 중요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근원 CPI, less food and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와 음식료를 제외한 이 근원 CPI의 경우에는 0.4% 전월 대비 0.4% 증가했어요. 시장 예상치도 마찬가지로 0.4% 증가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가운데 헤드라인은 이게 보시는 게 그겁니다. 헤드라인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5에서 4.9로 내려왔고 반면에 그 근원 CPI는 5.6에서 어느 정도로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5.6에서 5.5. 네. 5.6에서 5.5로 살짝 낮아졌습니다. 근원 CPI와 헤드라인 CPI 모두 0.1%포인트씩 내려왔기 때문에 다행히도 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간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시장 충격은 아마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제가 지금 모습 볼게요. 아, 좋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5% 이 지표 나오자마자 크게 반등을 했고요. 자, 그리고 S&P 500 지수 지표 나오자마자 지금 크게 반등하고 있어서 0.3% 정도 반등하고 있고요. 다우 지수 0.2% 정도 반등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보여드릴 텐데 이게 참 재밌어요. 자,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그 CPI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장기적으로 보는 게 우리가 이게 좀 재밌잖아요. 이걸 봐야 이게 좀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CPI는 지금 헤드라인 넘버 보시는 것처럼 4.9% 나온 거 보이시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쉘터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플랫해졌어요. 플랫. 약간. 예, 보세요, 여러분. 자, 보라색입니다. 자꾸 보라색만 보시면 됩니다. 이걸 없애드릴게요. 제가 잘 보이게. 자, 보라색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 주거비 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지난달에는 살짝 꺾이는 듯한 모습 보였었죠. 이번에는 약간 내려가는 모습으로 지금 좀 바뀌고 있는 거예요. MOM으로 보면 지난달에 0.6%가 올랐었는데 네네. 0.4% 상승이기 때문에 이제 방향성을 약간 방향성이 이제 보여주려고 꺾이는 하는데, 것처럼 네.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쵸? 이게 오늘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저게 아마 저는 임금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커버해주거나 뭐 이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좀 가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집에 가면서.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서비스. 에너지를 제외한 서비스 지표입니다. 여기는 뭐 운송이라든지 메디컬 서비스 이런 것들 포함되는 건데 이 서비스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가 지금 딱 꺾여서 내려가려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크게 좋아졌다 아니면 뭐 시장에 서프라이즈를 가져올 만한 뭐 굉장한 지표다 이런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정도의 느낌을 전 받았거든요. 저 움직임이 이제 네. 현재 금리 수준에서 이제 통제가 된다라고 평가받을 가능성이 조금씩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경상 팀장님께서 좀 전체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번 지표에 대해서. 우선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든지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서비스 물가라고 했으니까 워낙에 잘 움직이지 않았던 네네. 지표가 방향이 선회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 거 한 가지 하고요. 네. 두 번째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 경기 좋다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죠. 그렇죠. 네. CNBC에서도 조사를 했었지만 네. 그러면 이 현상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그렇겠네요.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금리는 이제 상수. 그러면 이제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기업들은 숫자를 보여줄 거냐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인 것 같고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도요. 경기가 좋으면 좋지만 경기가 안 좋아도 잘 팔리는 것들, 네. 그러니까 성장하는 것들 꾸준히 우리가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맞네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물가가 꺾이기 시작한 게 다시 반등할 수도 있는 거지만 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가 좋아야 반등을 하죠. 네. 근데 경기는 안 좋다는 걸 누구나 느끼고 있으니까 결국 이 내려가는 방향성은 네. 계속 좀 지속될 네. 거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그럼 CME 페드워치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금리가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만약에 연준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변수가 되는 거니까 지금 보시면요, 이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지금 바로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은 거의 80% 가까이가 다음 달 동결할 거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는 이제 크게 무슨 일이 터지지 않는 한 동결 기조를 우리가 전제로 깔고 네. 많은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까지 경기가 얼마나 잘 버텨주느냐, 그리고 얼마 동안 동결을 유지할 거냐, 네, 이런 네. 부분들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동결을 할 네. 거냐, 그게 더 그러면 시장의 관심사가 됩니다. 저희는 장사 잘 되고 있는 쪽에 네. 투자를 하는 게 네. 맞는 거고요. 이런 알겠습니다. 시기를 이용해서.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애플 테슬라까지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네. 자, 오늘 조경상 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